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7일 도쿄에서 14명, 공항검역에서 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20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91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3월 6일 이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16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29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총 1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이 중 10대부터 30대가 모두 7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14명 중 6명은 유흥업 종사자 또는 손님이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383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311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 평균은 21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6.9%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73으로 최근 연일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한 신규 확진자에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 큐슈시에서는 이날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감염이 확인된 것은 16일 연속으로 모두 140명이 되었습니다. 3명 전원 감염 경로의 파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접대를 따른 음식점 등의 밤의 거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문제로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 등과 회담을 하였으며 회담은 감염증 전문가들과 함께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밤의 거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국가와 도시에서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담 창구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태세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テーマは夜の街対策ということで、具体的に夜の街対策としてですね、そこで働く人たちなどにはですね、できるだけ定期的な検査を受診できるような、むしろ積極的に検査を受けてもらえる、そういう体制を作っていく。 회담 후에 취재에 응하던 코이케 지사는 밤의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게 태세를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업계와 함께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新宿が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突然北九州でも起こりますし、突然愛媛でも起こりますし、誰でもどこでも起こりうるということですね。密集した空間で距離を取らずに換気が悪ければ当然感染のリスクがあります。ですから誰もが感染防止策を取らなきゃいけない。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컨디션이 나쁘거나 위화감을 느끼거나 하는 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에 배려하면서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중요성을 확인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6월 2일 경계를 알리는 도쿄 경보가 발령된 도쿄. 6일까지 일주일간 감염이 확인된 138명 중 밤의 거리 관계자는 무려 56명, 대략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6일 하루에만 26명의 감염자 중 16명이 밤의 거리의 관계자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전문가 회의 등에서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을 두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의 전문가 회의 의사록 작성을 미루고 속기록을 보존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속기록은 밝히지 않고 종래와 같이 논의의 요점을 정리한 의사개요만 공개하며 추가로 발언자의 이름은 기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전문가 회의를 둘러싸고는 타당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의견 교환을 그대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니시무라 담당상은 1차에서 3차까지의 회의는 속기가 들어있지 않지만 녹음 등을 바탕으로 기록을 작성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은 발언자들의 각기의 발언과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의사결정이 올바로 된 것인지 사후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작성조차 되어 있지 않고 녹음을 바탕으로 작성한다면 누락 또는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 계속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전국에서 해제된 이후 수도권에서는 철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JR 동일본에 따르면 긴급사태 선언이 전국에서 해제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평일 5일 수도권 전철을 이용한 사람은 긴급사태 선언이 내려졌던 전주와 비교하면 14%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야마노테선도 아침 출근 시간대 이용자 수는 그 전의 주와 비교하면 16% 증가했습니다. 역별로 봐도 그 전의 주와 비교하면 시부야역에서 23%, 도쿄역과 신주쿠역에서 22%로 모두 증가하는 등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 후 도내의 각 역의 이용자는 늘고 있습니다. 한편 도쿄메트로에 의하면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긴자선과 마루노우치선 등 전 9개 노선 총 179개 역을 이용한 사람은 작년 동기의 52%에서 56%였습니다. 이는 긴급사태 선언이 전국에서 해제된 지난달 25일의 주와 비교하면 15%포인트가량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철도 각사에서는 철도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전국에서 해제된 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홈페이지 등에서 혼잡 정보를 공표하고 시차 출근 등을 실시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한 임대료의 부담 경감과 고용조정 지원금 확충 등을 담은 올해 제2차 추경 예산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주요 정책을 보면 치료약의 개발과 의료 종사자에게의 위로금 등 의료 제공 체제 강화에 2조 9,892억 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매출이 떨어진 사업자에게 임대료의 3분의 2를 반년분 급부하는 제도에 2조 242억 엔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 지원금 하루의 상한액을 15,000엔으로 인상과 함께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월액 최대 33만 엔을 급부하는 제도 등의 4,519억 엔을, 또한 기업의 재무기반 강화 방안과 무이자 무담보 대출 제도 등 자금 사정의 지원 확충에 11조 6,390억 엔을 포함시켰습니다.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고 예비비를 10조 엔, 이 중 5조 엔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 의료 제공 체제 강화 등에 충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추가 세출은 일반회계의 총액 31조 9,114억 엔과 추가 경정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필요한 재원의 전액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합니다. 이로써 올해 국채의 신규 발행 금액은 역대 최대 90조 2천억 엔에 달하였으며 세입의 56%를 국채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 유력한 총리 후보로 불리우는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하여 연일 여당 등의 질문 및 공세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면 자민당은 끝이다라고 발언하며 위기감을 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이나 도쿄고검 검사장 문제로 납득할 사람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회를 연장해서라도 납득할 수 있게 혹은 예산위원회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 노력은 여당 및 정부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궁당하는 것이 싫어서 국회를 닫거나 국회 심의를 차단하기 위한 10조엔의 예비비 등 그렇게 말하여지는 것이 불명예 아닌가라며 위기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야당 의원이 알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국회라는 곳이다라고 배워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예산위원회에서 총리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지 A를 물으면 논점을 흐리는 B를 답하거나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민당은 끝난다라고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재차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이달 5일에서 7일 실시한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40%로 지난번에 42%에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 34%로 전해의 34%와 동일하였으며 입헌민주당은 4%, 무당층은 45%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의 제2파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크게 불안하다가 52%, 다소 불안하다가 39%로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91%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신속한 정부의 대처가 중요한가와 경제를 생각한 신중한 검토가 중요한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속하게가 61%로 신중하게의 3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경제 대책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가 64%로 만족한다의 2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가 49%로 전해의 58%보다 하락하였으며 평가한다는 42%로 전해의 34%에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일 오후 오우츠시의 비와코에서 크루즈가 전복되었습니다. 7일 오후 1시경 오우츠시 키타코마치의 비와코 앞바다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남녀 13명이 탄 크루저가 전복되면서 타고 있던 전원이 호수에 빠졌습니다. 빠진 여성에게서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등이 수색하였으며 야스시 요시카와 앞바다 3km 정도에서 전복된 크루저가 발견되었고 부근에서 13명 전원이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4시경까지 구조되었습니다.
이 중 2사람은 다쳐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상대에 의하면 7일 비와코의 호수위는 풍속 10m의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었으며 경찰 등이 전복된 크루저를 호숫가까지 운반하고 당시의 상황이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오사카에서도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대규모 동조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인과 미국인 등 천여 명은 7일 오사카시에서 흑인의 생명을 지키자라고 시위 행진하였습니다. 참가자에게는 차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칸사이 제주의 미국인들이 SNS를 통하여 호소하였고, 참가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등의 영어나 일어로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 나카노시마 공원을 출발하여 미국 총영사관 앞거리를 포함하여 약 2km를 인종차별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행진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